안녕하십니까. 오늘 알렉스TV 강의를 맡은 최지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날 우리 사장님들을 못 뵀더니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래서 제가 엔직타에 성공했나 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데 제가 성공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저번 주 토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얼굴을 못 뵈서 이번 주는 사실은 월요일부터 우울하더라고요. 왜 토요일날 볼일을 못 본 것 같고, 여러분들 봐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을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우울했어요. 근데 오늘 알렉스TV를 제가 하게 되니까 조금 토요일까지 제가 좀 참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잘들 계셨죠? 날씨가 이제 완연한 여름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처음 샌들을 꺼내서 신었어요. 샌들이라 하면 뭔지 아시죠? 발가락이 보이는 거. 그쵸? 발가락이 보이는 거. 그래서 발가락 이쁘게 단장을 하고 파란색으로 이쁘게 칠하고 그리고 샌들을 꺼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변화가 필요하시고 변화하고 싶다 그러면 외모부터 조금 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옷 입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뭐 화장법이나 아니면은 뭐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을 조금 변화하면서 생활에 좀 지루함을 사실은 뭐 엔젝타 하면서 지루할 일은 거의 없어요. 워낙에 스펙타클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루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조금 우울하다 싶으면은 조금 외모나 다른 것에 변화를 주면 여러분들 삶에 그리고 생활에 활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지금 총 몇 분 들어오셨어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63분? 아직 100분이 안 됐네요. 많이 들어와서 알렉스TV는 사실은 짧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접속이 되지 않으면은 거의 못 듣고 뭘 했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용희 사장님이 공지 올린 거 보니까 어제부터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가장 리더로서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는 정말로 냉철한 판단력과 머리는 차갑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머리는 차갑게 일적으로만 너무 이성적으로 하면은 조직 관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은 좀 따뜻하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최지연 사장님은 얼굴 보기에는 차갑게 얘기하는 것 같고 말도 차갑게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따뜻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혼자 얘기인가요? 아니죠. 저는 조금 머리는 차갑게 이성적으로 일은 조금 날렵하게 하려고 하고 가슴은 조금 뜨겁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엔젝타에서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리더가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30분 동안 해드릴 말은 바로 리더의 말이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일을 하면서 힘든 게 바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쵸? 내가 예전대로 그냥 아무한테나 하듯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스폰서분들께 얘기하는 게 맞는가. 말을 뱉어놓고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는 조화롭게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막 유창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을 좀 천천히 들어주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그리고 되뇌이면서 이 말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도록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리더의 말에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리더인가? 자, 여러분들은 리더이십니까? 생활 속의 리더는 자리 잡고 있어요. 리더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그 조직에서는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플래티늄 이상이나 다이아몬드 정도 돼야지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단적으로 작은 그 구조를 보면은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죠. 리더십을 잘 발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일 아마 아침마다 나는 자녀분들하고 맨날 싸우고 나온다. 아우 저 왼수 같은 거 저걸 왜 놨어 하면서 싸우고 나오신다 하시는 분. 아마도 지금도 아침마다 나오는 게 전쟁이고 저 왼수 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렇게 아침에 힘들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남편 때문에, 그리고 혹은 직장에 와서 누구 때문에 못하겠고 누구 때문에 못하겠고 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리더십이 많이 결여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리더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그런 행동을 한 그 당사자의 생각이나 말을 조금 듣고 생각해 보고, 그리고 서로 상처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직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말을 하는 게 바로 저는 리더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지금 30분 동안 할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리더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정말 괜찮은 리더가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매일 고민할 거예요. 파트너라고 한 명 있는데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고민이 될 때 많고요. 그리고 스폰서 한 명한테만 잘한다고 하면 되는데 어려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자, 리더십에 대한 너무 늦은 고민은요, 여러분들 성장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파트너 한 명 한 명, 그리고 엔젝타를 시작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더십에 대해서 누구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맞죠? 혼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했다는 거는 나만의 능력으로 성공하는데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갈급한 거죠.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좀 큰 성공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고민은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 파트너가 늘어갈 때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 혼자 할 때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여러 사람과 같이 하다 보니까 억울한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기존에 내가 혼자 할 때 잘했던 것을 많은 조직이 있는 곳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할 때 조금 억울하죠. 그쵸? 나는 예전처럼 똑같이 했는데 이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조직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한 일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히게 되는 거죠.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평가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여러 가지 말들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뭐가 부족해 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20대 때, 30대 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결혼해서 굉장히 잘했어요. 그쵸? 저 또한 그랬었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 이상의 성공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내가 아주 잘해서, 내가 아주 부지런해서, 그리고 내가 나의 사람들을 잘 챙겨서 했을 거예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혼자 일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여럿이 같이 하면서 아주 큰 문제들, 그리고 자잘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우리 조직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은 혼자 하지만 어때요? 시작하자마자 나는 스폰서가 생깁니다. 그쵸? 스폰서가 생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요, 파트너가 생겨요. 그리고 팔로워. 자, 소비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 일을 알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혼자 하는 것처럼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파트너 팔로워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빛을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다 했다고 해서 내가 다 했다고 해서 이 결과, 좋은 결과들이 나 혼자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리더십은요, 바닥으로 가고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은요, 분명히 파트너의 어때요? 도움과 그 다음에 팔로워들의 도움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을 하는 건 뭐예요?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마도 열심히 뛰어서 나온 결과가 내 파트너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많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내 파트너가 더 많이 벌길 바래,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해 하는데 아니요.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스폰서가 더 벌어가요. 리더가 어때요? 더 많이 벌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파트너와 팔로워를 활용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나요? 리더라는요, 남들보다, 자, 파트너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그냥 세상은 공평합니다. 공짜가 없어요. 맞죠? 공짜 있습니까? 공짜 있으면 나 좀 줘봐. 나 좀 줘봐. 나도 공짜로 좀 먹고 싶다고. 근데 공짜 단일도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없으실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내가 이 조직에서 조금 더 많이 갖고 싶으면 어때요? 조금 더 많이 보태고 나의 열정을 더 쏟으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일이 바로 우리 일이에요. 자, 리더십에 대한 고민 끝났어요. 자, 파트너들은요. 리더가 조금 더 많이 일을 하고요. 나누잖아요. 그러면 따라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눈 거 대비, 내가 한 거 대비 내가 가져가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에 내 조직이 낸 결과가 나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때요? 리더십은 바닥으로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를 남들이 나를 인정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같이 해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고 좀 본인을 낮추는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관주이보라는 말. 저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말을 저는 엔젝타를 통해서 정말로 절실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사방팔방 정말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보석 같고 구슬 같은 사람, 그치? 진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리더십으로 묶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정말로 흩어져 있는 그런 보석 같은 사람들이 내 곁으로 오면서 하나하나 깨면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자, 바이너리에서 두 줄만 완성하면은 어때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죠. 그거를 목걸이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목걸이 위에 고리를 제가 갖고 있죠. 양쪽을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서 하나하나 구슬을 깨는 거예요. 저는 목걸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엔젝타에서 일하는 건 뭐예요? 작은 칠반지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목에 착 멋있게 걸 수 있는 목걸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슬 하나로는 되지 않아요. 구슬 두 개로도 되지 않아요. 정말로 이쁘고 거의 비슷비슷하고 거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하나 그 구슬을 꿰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그 구슬을 깨면서 나만의 정말로 괜찮은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만든 사람도 있죠. 저는 이미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더 큰 귀걸이를, 더 큰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깨지 않아요. 저는 그 목걸이가 끊어지지 않고 잘 유지하고 오래 가고 그리고 빛을 잃지 않게 저는 계속 갈고 닦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깨는 단계거든요. 어때요? 깨는 거요. 처음에 잘 깨지 않으면요. 울퉁불퉁 끼어지면요. 나중에 어떻게 끊어지거나 남들이 보기에 별로 썩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목걸이가 탄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깰 때요. 정말로 이 사람이 나한테 보배다. 그리고 조금 더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그런 보석일지라도 내가 잘 연마하고 닦아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과 같이 조화롭게 만드는 조직을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1년 후에 2년 후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런 스케줄 안에 성공은 굉장히 아름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리더의 성공 로직을 제가 한번 짜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결과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동기가 있죠. 나는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이곳에서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고 싶어. 혹은 내 주변에 정말로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이 엔젝타 제품으로 정말로 건강을 되찾아주고 싶어. 그래서 나는 좀 건강한 사업을 나누는 거.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고 싶어 하는 동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을. 그러면서 파트너가 생기죠.
나는 그냥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뭔가 일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는요 그분을 책임져야 되는 리더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파트너가 생기면서부터 감정적인 게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머리를 냉철하게 하고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파트너가 생기면요 그냥 일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게 싹트고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하면 받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면 반응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다른 반응이 온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의미를 부여하죠. 왜 내가 파트너의 말을 들어줘야 되지? 내가 왜 팔로워의 말을 들어줘야지? 결국에는 어때요? 끈끈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성공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감정과 의미를 부여하면서 파트너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탄탄한 신뢰나, 그쵸? 끈끈한 정이 생기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거기 한번 써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뭐뭐 같은 조직이라고 제가 합니다. 자,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쓰신 분한테 제가 누구예요? 은결. 아우 진짜 빠르네요. 조폭 같은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TV에 예전에 지존파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지존파. 정말로 끔찍합니다. 그런 조직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의 리더를 보고 선한, 지존파는 좀 잘못된 그런 리더긴 하지만 선한 리더의 영향력과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깡패 같은 조직 누구야? 윤명희 사장이 깡패 같은 조직 아니고 조폭 같은 조직. 자, 깡패하고 조폭하고 좀 틀린가요? 하여튼 저는 아주 착한 조폭 같은 조직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하라면 하고. 어때요? 결과가 있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요거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치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만 있어도 안 되고요. 동기만 가지고 성공을 할 수는 없어요. 나에게는 파트너와 팔로워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나의 감정이나 의미를 부여하면서 계속해서 신뢰를 쌓아야지만 거기에 기대치에 미치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엔젝타가 우리 알렉스 그룹이 제가 대표 사업자 작년 11월부터 제가 시작을 했을 거예요. 사실은 6월 9일 날이 알렉스 그룹 3주년이에요. 6월 9일이.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크게 뭔가 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코드를 처음 가진 날이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5월 21일 날 제가 코드가 딱 어때요? 6년째 되는 날 제가 축하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시작한 이렇게 성공 로직을 한번 나만의 로직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안에 아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너와 함께 성공하는 그런 탄탄한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금 현실이에요. 파트너가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파트너와의 미팅에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내가 대답하기 불편한 질문을 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응하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그런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하고 미팅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자기 위에 스폰서의 잘못을 지적질합니다. 잘못을. 왜 우리 스폰서는 그렇고 사실 전사에서는 이렇게 했고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전 같으면요, 예전에는 사실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오해했어요. 그 리더를.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나의 마음을 감지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나의 감정은 어떨지 물론 부글부글 끓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부글부글 끓죠. 하지만
나의 마음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너의 마음. 지금 얘기하는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듣습니다. 자, 관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제가 리더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파트너분들이 무슨 불평불만을 얘기했을 때 바로 치고받지 말라고. 들어주라고. 자기도 불평불만 얘기하다 긴 얘기하잖아. 지쳐요. 그러다가 자기가 뭔 얘기했는지 잊어버려.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화가 났죠. 대표님한테 아니면 내 스폰서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내가 불편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제가 잘하고서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방어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대표님.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어때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는 뭐만 하면 돼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너 왜 이렇게 했니? 네가 그러니까 일을 그따구로 하는 거야. 너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어때요? 신뢰가 다 깨지게 되죠. 그러면서 어때? 대화에 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말만 하는 거예요. 자, 대화를 요청한 사람은 누구예요? 파트너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요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됩니까? 들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분이 대화를 요청했다는 건 무슨 큰 답이나 정확한 답을 원해서 미팅을 요청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내 얘기 한번 들어줘. 들어줘. 얘기하니까 어때요? 속이 시원해. 내가 다 들어주지 않고요. 뭔가 피드백을 하거나 지적질을 하게 되면요. 속에 쌓입니다. 너나 쟤나 똑같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때요? 관찰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했었고 처음에는 아마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진정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화만 난다 하면요.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감정은 어땠어? 그랬구나.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딱히 아마 정답은 없을 거예요. 정답은 없지만 속이 답답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때?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그쵸? 맞잖아요. 그런 성 있어서 힘들었겠구나. 근데 나는 걱정이 된다. 왜? 네가 이 조직에서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힘들면 너의 성장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 그치? 그 사람 얘기, 그 사람 당사자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욕을 한 그 당사장 얘기는.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그 사람, 자기가 욕한 사람을 같이 대고 욕을 까달라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자기의 힘든 거를, 내가 이런 거를 힘들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좀 들어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면은, 자, 타인이 바뀌는 게 쉬워요? 내가 바뀌는 게 쉬워요? 내가 바뀌는 게 쉽습니다. 내가 바뀌는 게 쉽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좀 편해지겠어? 어떻게 해볼까?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 응? 요렇게 해보자. 그 사람도 어때요? 본인을 위해서 일한 거지. 정말로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은 까도 돼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안에 내면에 들어가면 다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요. 이렇게 조직 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다 듣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요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런 부분은 단계별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잘 적어놨다가 나중에 상황이 돼서 사장님이 조금 더 성장해서 사장님이 여기에 힘을 좀 보태줄 수 있을 때 한번 해볼게요. 너무 좋은 내용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하지 당장 이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것만 하시잖아요. 그럼 파트너들은요, 정말로, 왜, 어때요? 너무 일을 잘하는 파트너를 뭐라 그래요? 작두탄다 그러죠? 이 일에 어때요? 그님이 들어오셔갖고 너무 잘하시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내 파트너를 움직이는 파트너로 만드느냐, 아니면 찡찡거리는 파트너로 만드느냐는 리더의 말 한마디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면. 자, 일에 대한 거, 우리가 말의 시작과 말의 끝에는 감정이 있어요. 자, 스타트는요, 감정이에요. 모든 말은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좋은 감정을 느꼈든 아니면 나쁜 감정을 느꼈든 모든 말의 시작은 감정이에요. 내가 감정이 느끼지 않으면 말할 게 있어요? 오늘 뭐 연선사장 오래간만에 봤어요. 그랬더니 뭐 연선사장이 이뻐요. 이것도 감정이죠. 아니면 또 오늘 왜 이렇게 부시시해? 이것도 감정이에요. 그쵸? 신사기 사장님도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저를 보러 왔어요. 근데 배가 날씬해졌어요. 그래서 셀톡스 했어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의 말 한마디예요. 첫발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 첫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욕구예요. 결과예요, 결과. 말의 시작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첫 발을 어떻게 내뱉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긍정적으로 다가가서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뭔가 얻어낸다 그러면 아주 좋은 욕구,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도착지죠. 하지만 여러분들 스타트를 잘 못 끊었어요. 나는 욕구는, 나의 결과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걸 원해요. 너무 잘하는 걸 하는데, 딱 얼굴 보니까 욱해. 그래갖고, 감정적으로 안 좋은 아주 그런 게 내뱉었어. 그러면 어때요? 도착지가 굉장히 밝을까요? 아니거든요. 도착지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어때요?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내 마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마음도 어떨지 미리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어때요? 많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바로 리더의 소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아침의 시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저희 딸과 둘이 살고 있는데 사실 아침에 저희 딸을 보고 나오질 못해요. 항상 자고 있어요. 저 혼자 준비를 하고 저 혼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좀 다를 거예요.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보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감정을 어떻게 하고 왔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일과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내가 생각해도 정말로 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내 가족이나 누구한테 하고 왔다 하시는 분도 한번 써보세요. 거기서 아름다운 말을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가족에게 아니면은 내 아이에게 아니면 내 남편에게 아니면은 뭐 시어머니에게 아니면은 뭐 친정어머니에게 아니면은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그러면 택시 기사분한테 어떤 얘기를 했다든가 뭐 좋은 얘기를 해서 내가 아침 스타트를 조금 기쁘게 시작을 했다고 하시는 분. 자, 은계사장 세포밥 먹는 아이에게 최고라고 이야기해줬다고. 그리고 최홍림 사장이 모닝뽀뽀 누구한테? 남편 아이 모닝뽀뽀. 그런 거 아니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래요, 신사기 사장님이. 자. 최현승 그룹장님은 어머님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했대요. 오늘도 잘 지내. 박창규 하정사님은 누가 누님이 밥 잘 챙겨 먹어 이렇게 하셨어요? 누님이? 아니면은 누님에게 아우 착한 동생이에요. 저런 동생 하나 있으면 좋겠다. 자, 이지은 사장님은 아이에게 뽀뽀로 깨움. 좋겠다. 나도 우리 딸을 깨우고 싶어요. 제가 아마 뽀뽀로 깨우고 우리 딸을 날 때릴 거예요. 다른 단톡의 모임방에 대표님의 미라클 모닝을 전했더니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칭찬받았어요. 정화양 사장님이 그렇게 해주셨고요. 좋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포옹을 했다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조심하기 이렇게 했대요. 자, 건강 조심, 차 조심, 여자 조심. 최홍림 선생님 남편한테 여자 조심하라 그랬죠? 나 말고 다른 여자 쳐다보면 어때?
가만 안 둘 거야. 아우,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네네. 자,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집니다. 절대로 아침에 첫 마디를 내뱉는 거를 부정적인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라클 모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아침에 어떤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어떤 걸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하루하루가 달라지는데, 자, 하루 경영을 잘하면 내 평생 경영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한마디 한마디라도 어때요? 좀 건강한 말을 하고 행복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일 만나는 게 파트너 사장님들이잖아요.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라도 어때요? 일에 대한 것 말고 가슴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자, 냉철함은요, 일할 때 쓰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조금 화가 나고 감정이 섞인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일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냉철하지 못한 어때요? 감정적인 안 좋은 말들이 섞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첫 발을 잘 디디는 그런 사업자가 되시고 그런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쪽으로 가야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나의 말그릇은 나의 시간과 노력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그릇을 키우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좋은 말을요, 남들이 좀, 우리 신상희 사장님이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썰렁해. 자기는 재밌게 하려고 그러고 조금 뭔가 뭐 사람들을 웃겨주려고 하는데 어때요? 썰렁해. 뭐야, 아재 개그야? 뭐야, 여기 그 타이밍 그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도요, 자꾸 하다 보면 요즘에 신상희 사장님 재밌더라고요. 대단한 결과예요. 자, 나의 말그릇과 나의 여러 가지는 외면은요, 시간의 노력으로 결정되는 거지, 단방에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방에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나는 긍정적인 말, 그리고 누구를 칭찬하는 말, 아니면은 내 파트너를 이쁘다고 하는 말, 여러 가지들이 잘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정말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고, 여러분들 충분히 훈련으로 어때요? 달라질 수 있어요. 꾸준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그릇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리더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인정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따라갈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말 한마디가 나의 생에 변화를 줄 수 있고 나의 어때 성공에 영향력을 미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저 밑에 있죠. 건강한 말은 건강한 몸에, 신체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루의 컨디션은 어때요? 즐겁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잘 챙기시고요. 많은 분들이 너무 바빠서 뭐 해서 나는 못 챙겨. 그래서 할 일은 다 해. 그건 아니에요. 자, 나를 챙기는 시간까지 나의 어때요? 하루 스케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바쁘시더라고 하더라도 저희한테는 불로장생 세포밥이 있잖아요. 맞죠? 맞죠? 불로장생 세포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도 먹지 않아. 바빠서 먹지 않아. 저는 바빠서 먹지 않는다는 말을 잘 이해를 안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라도 바빠도 먹을 건 챙겨 먹는 사람이거든요. 내 건강을 위해 세포밥은 꼭 챙겨 먹고, 제가 못 챙겨 먹고 나 그거 한 점만 타줘 이렇게라도 저는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본인을 아끼세요. 그리고 당당해지세요. 본인 몸을 아끼고 본인 정신을 아끼는 것에 소심해지지 마세요.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을 아끼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라도 좀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리더가 되실 거고요. 알렉스 그룹에서 영향력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조직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말을 하는 리더로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말, 그 다음에 행복한 말, 그 다음에 행복한 웃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알렉스 그룹 사업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